이슬비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날리지 않게끔 굵직하면서 골고루 나오는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절대 날리지 않을 정도로다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미리.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안개처럼 뭐 연기처럼 이게 농약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주 뭐 이슬비처럼. 그래서 이게 약이 나와서 땅에 닿거나 풀에 닿으면 더 이상 날아가지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농약을 치면 되죠. 농약 치는 거는 뭐 고깔로다가 조심스럽게 바짝 땅에 붙여서 치면 되니까요. 이렇게 저는 한 번에 4고랑씩 나가요. 4고. 가운데 고랑에다 호스를 늘여놓고 4고랑씩 나갑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길게 매놨어요. 여기. 이건 고추대인데 고추대를 케이블 타일을 묶어서, 왜냐면 멀리 갈 때는 짧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길쭉하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3고랑씩, 그러니까 6고랑이죠. 왼쪽 3고랑, 오른쪽 6고랑. 그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 보니 팔이 너무 아파서 하기가 힘들고, 2고랑씩 나가는 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그건 빠른데 사실상은 늦는 겁니다. 이게 두 번 이중으로 일을 하는 거라 요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깨 지금 하나도 안 묻고 약을 칠 수가 있어요. 풀만 이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스프레이 하는 그 정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압력을 낮춰서 짊어지는 분무기 정도의 압력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리턴 호스를 2개를 사용한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농약을 희석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이게 저압으로 치니까 약이 한 번 지나갈 때 충분히 묻게 하는 게 비결이지. 이게 고압이면 그냥 한 번 지나가면 다 묻지만 뭐 깨도 다 죽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압을 만들면은 단점이 한 번 지나가면 이 풀에 약이 다 안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 한꺼번에 한 번 지나가면 다 묻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전착제 있어요. 전착제. 뭐 전착제가 이제 잘 달라붙게 하는 성분이죠. 이게 본드 성분 같다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알지만, 전착제를, 농약을 희석을 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그걸로 섞어서 희석을 해줍니다. 먼저 희석을 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서가, 전착제는 늦게 타야 됩니다. 다른 농약을 다 탄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정량만 아주 정확하게 희석을 해줍니다. 그럼 그게 무슨 효과를 주나 하면, 요새같이 장마철 아닙니까?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가다가 중단하고 들어가고 이러면 약침기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전착제를 안 쳐놓으면 다 씻겨 내려가서 다시 쳐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헛고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착제를 치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농약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풀에 이게 잘 달라붙어요. 이게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얇게 그 도포 돼가지고서 얇게 막을 씌우듯이 한 번에 그냥 쫙 이게 이파리 위에 번집니다. 이 풀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풀이라는 게 지금 여기는 그 도깨비 풀 있잖아요. 삐죽삐죽한 거, 가시 달린 거.
이 동네에서는 그 도깨비 풀이라고 부르는 풀인데 이게 많은데 지금 어떤 밭은 아주 다양한 풀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풀은 농약이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서 이게 이파리에 잘 묻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파리 표면에 솜털이 많다든가 이러면 이게 약이 달라붙는 게 아니고 떼구르르 굴러버려요. 그러면 그게 제초제를 쳐도 풀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착제를 타서 이렇게 약을 치면 저기 솜털 사이로 침투를 해가지고 다 표면에 달라붙어요. 그 엄청 접착력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착제를 타는 게 좋고요. 그 풀 종류에 따라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명아주 있잖아요. 명아주. 우리 동네에서는 능쟁이라 그러는데 명아주. 그게 자세히 보면 그 솜털은 없는데 그거는 무슨 가루 같은 게 달라붙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명아주도. 그래서 그 한 번 지나가면 그 가루 때문에 농약을 친다든가 이러면 그게 떼구를 굴러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한참 약을 쳐야 그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 전착제를 쳐서 그 약을 치면 순식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쫙 달라붙습니다. 얇게 도포가 되면서. 그래서 그 풀 종류에 따라서 또 전착제를 쳐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농약도 절약하게 되고 치는 시간도 절약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왔을 때도 약간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곧바로 뭐 소나기가 오고 이러면 효과는 못 보겠지만 가벼운 비가 오면은 농약이 희석돼서 뭐 풀이 안 죽는다든가 아니면 뭐 농약 효과를 못 본다든가 이런 점은 좀 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착제를 타는데 맨 마지막에 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풀에 따라 타야 된다. 그리고 또 장마철에는 타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오늘은 다행히 지금 해가 나는데 해가 나는 날씨는 사실 그거 안 타도 되는데 타야 될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까 그 스프레이 할 때 안개처럼 비산이 되게 하느냐, 이슬비처럼 쭉 이렇게 굵게 무거운 방울이 이렇게 버드락하게 떨어지게 하는 게 좋으냐. 제초제는 당연히 이게 날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날리면 안 되거든요. 절대 순간적으로 이때 바람이 불어 날리면 이파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날리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산되는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안개처럼 이렇게 뭐 연기처럼 스멀스멀 올라오게 조절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조절하면 또 뭐가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마스크를 안 써도 돼요. 요새 더워서 마스크 쓰고 일하는 건 상당히 곤욕이거든요, 사실. 그 농약 칠 때 이게 원래는 마스크 쓰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스크 쓰고 일하는 거 정말 곤욕입니다. 진짜 땀 줄줄 흘리고요. 진짜 개고생이죠. 농민들 고생 많죠. 그런데 이거를 약 조절을 해서 안개처럼 이게 약이 나오지 않게끔 제가 아까 이슬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슬비는 아닌데 하여튼 무거운 방울이 이렇게 골고루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약이 절대 날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써도 절대로 약이 공중으로 날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쓰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한 거죠. 왜냐면 일하는 능률이 엄청나게 능률이 올라죠. 힘이 덜 드니까 고통스럽지 않고. 그래서 물론 이걸 김을 맨다 뭐 또 좋은 방법인데 지금 김매에서는 농사일을 타선 뭐죠? 경제성 있는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그건 이제 조그마한 면적에서는 뭐 가능한 일이고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들은 일일이 김매서는 농사 수지 타산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인건비 절약하는 방법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또 기계를 써야 되고, 기계를 써야 되지만 압력이 혼자서 하는 것처럼 저압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한 건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혼자서 그 짊어지고 치는 약통이 있잖아요. 요즘 뭐 충전기가 달려서 일일이 젓지 않아도 되는 점은 장점은 있어요. 그거 좀 비싸긴 하지만 그거 사서 쓰면 괜찮은데, 그것도 뭐 20리터잖아요. 그게 한 통 해가지고 조금 치다가 또 그 물 받으러 가야 되고 또 희석해야 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이렇게 하면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단축이 돼요. 그래서 능률이 그거보다는 뭐 2배까지는 아니겠지만 1.5배는 될 거예요. 아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고, 이 힘이 안 들잖아요. 이거는 어깨도 안 아프고 하니까. 몇 가지 조심할 건 있죠. 압력 조절하는 거, 농약 비산 안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착제를 타서 한번 지나갈 때 깔끔하게 그 이파리에 도포시키는 거죠. 풀이파리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줄 잡아 당기는 간단한 요령이 있어야 돼요. 줄을 잡아 당기는, 지금 끌고 있잖아요. 저쪽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그 헛고랑으로 그대로 딸려 나오잖아요. 여기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 그 줄을 당기면 안 돼요. 이게 꼬여가지고 막, 지금 깨를 심어놨는데 깨를 막 잡아 당길 수가 있고, 깨에 걸려가지고 깨가 뿌리가 뽑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당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줄을 한번 쭉 저쪽으로 약을 치기 전에 일단 끌고 나갔다가 줄을 이렇게 회수하면서 약을 칩니다. 그러면은 약이 일정하게 나오고, 줄을 잡아 당기는 힘이 가볍게 그냥 한 손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쪽 변에 가면은 다시 이제 이걸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다시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절반은 따라오지만 절반은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절반 가면은 뭐 이게 이론적으로 절반은 다시 당겨야 되잖아요. 제가 인위적으로 저쪽에서. 그때 당길 때 호스를 잡아 당기는 게 2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개. 반대편을 잡아 당기면 줄이 꼬입니다. 이게 지금 줄이 약대 쪽으로 하나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하나는 저쪽에 그 메인 서플라이에서 차에서 오는 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먼저 잡아 당길 때는 이쪽을 잡아 당겨야 됩니다. 그 약대 쪽에 매달려 있는 거, 그거를 먼저 잡아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4칸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4칸씩 4줄씩 치고 있으니까 4칸 내려가서 저 밑에서 잡아 당길 때는 반대로 이 서플라이 쪽에 걸 잡아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쪽 내고랑 밑에서 쭉 저쪽 편으로, 반대편으로 끌고 갈 때 이게 꼬이지 않고 쫙 딸려와요. 그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쪽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 치는 거는 그냥 바짝 땅에 대고 거의 땅에 그냥 닿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작물에 묻지가 않아요. 높이 들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너무 바짝 땅에 대서 끌면 걸려서, 여기는 돌밭이라 특히 더 힘들어요.
제가 돌을 엄청 주워냈는데 저쪽에 보면 돌 무더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다 제가 주워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매년 주워야 되는데 힘이 들어서 매년 못해요. 굵은 돌은 거의 나가 있고 잔돌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도 매년 연차 작업으로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강원도 비탈밭은 돌밭은 농사짓기가 그래서 힘든 거죠. 이 약 이름은 저기 바스타예요. 바스타. 저는 그 제초제 바스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바스타인데 바스타가 금방 죽지는 않아요. 한 4, 5일 걸려서 노랗게 되면서 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4, 5일 후에 와봐야만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죠. 해가 나면 좀 빨리 죽는 것 같고, 날씨가 뜨거우면서 해가 나면 빨리 죽고, 지금처럼 장마철은 4, 5일은 무조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착제가 지금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섞은 건 브랜드명이 뭐 나쏘라고 있더라고요. 나쏘. 그 이제 발화 억제제. 풀씨가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풀이 아니거든요. 땅 속에 있는 풀도 많단 말이죠. 늦게 그 식물마다 그 발화 시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풀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거 그 발화가 잘 되지 말려고 치는 나소를 여기다 혼합을 해서 치고 있어요. 뭐 그런다고 완전히 안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나오는데 그래도 많이 억제가 됩니다. 발화 억제제하고 그 전착제는 정량을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걸 과도하게 약을 치면 이 작물이 약해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건 딱 정량을 지켜서 넣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좀 제초제니까 빨리 죽으라고 아주 확실하게 죽으라고 좀 독하게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량을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스타는 그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용량, 그 희석하는 양이 풀의 크기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틀립니다. 풀이 이제 어느 정도 왕성하게 자라 있느냐, 뭐 어린가 큰가에 따라 그건 희석하는 양이 틀립니다. 저는 지금 20리터당 100ml를 탄 것 같아요. 500ml짜리 약인데 5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5말. 이 정도 풀 사이즈면 그렇게 해야만 확실하게 죽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약하게 하면 죽긴 죽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어떤 풀들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ml, 뭐 80ml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0ml당 6마리나 7마리를 치면 그것도 효과가 있긴 있는데 약간 좀 강한 풀들 있잖아요. 생존력이 왕성한 거. 그거는 살아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풀을 칠 때는 저는 한 100 정도 탑니다. 100. 요거 어릴 때는 70에서 80 타고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풀 양에 따라 조절하게 쓰게끔 그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런 풀, 이거는 그건데
닭 장다리 풀, 저기 뭐 닭의 장풀이라 그러나요? 그런데 이게 저것도 지독한 풀이라 약하게 주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저런 풀 때문에 100 정도는 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어린 건 괜찮은데 이게 잘 살아나요. 이건 뭐 한번 크기 시작하면 무섭게 번식을 하는 거라 번식력이 무섭습니다. 저 크는 속도하고 번식력이. 지금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줄이 꼬이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꼬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 줄이 꼬이면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한 바퀴든지 두 바퀴든지 꼬인 꼬인 거 보면 알죠. 한 바퀴 꼬였는지 두 바퀴 꼬였는지. 거꾸로 해서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꼬여 놓으면은 그게 작물을 건드려가지고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돌에 걸리면 안 끌려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뭐 한 사람이 이게 줄을 붙들어 주면 뭐 그런, 이게 말이죠. 까마귀가 어제, 까마귀 떼가 이거 옥수수 이제 거의 다 컸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왔어요. 피해가 좀 있어요. 까마귀가 먹을 게 없나 봐요, 요즘에. 옥수수밭에 다 달려 들어가죠. 저 안쪽에는 날개가 걸리적거리니까 날아 들어가질 못했는데 바깥쪽에는 다 파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일일이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바빠서 차광망을 여기다가 외부에다 치면 어떨까 하고 다 망가뜨려놨는데,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고 갔어요. 지금 차광망을 치려고 말뚝을 받고 고추대를 붙들어 낸 다음에 여기다 차광망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놈들이 날아다니니까 날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여기 내려가지고 기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전 옛날에도 한 10년 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정도로 피해를 준 것 같아요. 외부 쪽으로. 속에는 잘 안 들어가요. 이게 날개가 걸리적거리고 사람들이 왔다 갈 때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날 수가 없으니까 날개에 부딪혀가지고. 한번 차광망을 쳐보겠습니다.